8월 26일 금요일 더 특별한 생방송 아침이 좋다 시작합니다. 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네. 저는 아직도 휴가를 못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타깝네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휴가를 대신해도 좋을 만한 축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진짜 휴가를 대신할 만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목이요. 서울 문화의 밤이라는 제목인데 이 행사는 서울 광장과 DDP 그 축제 광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월드뮤직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공연도 펼쳐지고요. 또 서울 광장 잔디밭에서는 돗자리만 그냥 깔아라 놓고 있으면 캠핑 와 있는 그 기분까지 만끽할 수 있어요. 진짜 휴가 대신할 만 하겠네요.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이나 내일 해가지고 아침 네.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렇죠. 대답하잖아요. 그래, 지금. 여친아, 데리고 갈게. 걱정하지 마. 네. 그렇지. 또 날씨가 선선해서 아침이랑 같이 가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대기 중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무더위를 말끔히 없애줄 업텐션의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노래는 오늘이 딱이야! 세볼까 믿기지 않게 11월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저질러 버릴 거야 우리 텐션이 올라져 하늘 위로 baby Come on 오늘은 나도 몰라 그냥 갈 거야 이래 Don't worry my baby 소리쳐봐 say yeah 일단은 나만 믿어 나의 lady 걱정은 내일에 오늘은 너와 나 단둘이서만 우와. 잘 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잘 봤습니다. 정말 딱이네요. 네. 가시죠. 정말 뭐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모님? 아니, 이모님이라뇨? 아, 그나저나 오늘 이렇게 업텐션 함께 만났는데 웨더돌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업텐션 멤버들과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시원한 무대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숨 좀 돌리고 천천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웨더돌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쿤이. 어때요? 우리 그 같은 멤버들이 보기에 쿤의 웨더돌의 실력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볼 땐 정말 너무 잘해줘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저희 쿤 형이 또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또 이제 다른 방송국이나 행사나 라디오 등등 이런 데서 네. 이제 날씨 정보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팀으로서 정말 너무 대견합니다. 아니, 그럼 그 아침에 직접 보기도 하세요, 방송을? 저희가 안 보더라고요. 아,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누구 한번-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네. 저 웨더돌 고결이라고 하고요. 네.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보시고. 네. 네. 네, 지루한 폭염이 드디어 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맹렬했던 붓볕더위가 오늘 아침 업텐션의 등장으로 조금 주춤할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시원하고 청량해가지고 추우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는 웃옷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더 친절한 날씨 업텐션의 고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날씨가 귀에 안 들어와. 얼굴 보느라고. 그렇군요. 일단은 그럼 선배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선배 웨더돌 쿤. 네. 어때요? 고결 씨의 그걸 들으니까. 노력은 가상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발음 연습과 발성을 연습한 후에 또 이렇게 날씨를 제대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 또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맨날 선배들한테 듣는 얘기를 지금 쿤이 했어요. 선배들은 다 똑같아지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여름을 시원하게 책임져 드릴 저희 업텐션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이쁘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업텐션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시원하게 응원하면서 끝내볼까요? 네, 그럼 업텐션과 텐션 아침이 좋다와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좋습니다. 진짜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비도 오기도 했고 네. 업텐션 여러분들 때문에 더욱더 날씨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날씨는 과연 어떨까요? 그거라면 네. 우리 누나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은지 누나, 오늘 날씨 어때요? 아이고, 알려드려야죠. 오늘이요, 딱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언제쯤 더위가 수그러들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로요. 지난달 29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도 오늘부터는 수그러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동안 바깥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 영동과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영동에는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은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이나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에 물결은 동해상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우리나라 상층에 선선한 공기가 머물면서 한여름 더위도 물러나겠습니다. 열대야도 사라지고 33도를 웃돌던 폭염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더 친절한 날씨의 노은지였습니다. 네. 자, 이번 코너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건강생활백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아주 특별한 분이 코너를 이끌어 주실 건데요. 지방은 킬, S라인은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요. 바로 이분이 생활 밀착형 운동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 모두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즐거웠던 바캉스 타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주부. 그녀 눈앞에 펼쳐진 건 바로 수북하게 쌓인 밀린 빨래 더미들과 싱크대를 꽉 채운 설거지 더미들인데요. 우리의 주부, 밀린 집안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아, 힘들어. 이렇게 힘든데 운동도 되고 집안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이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말 근육에 탄탄한 복근을 자랑하는 이분, 생활 속 운동을 내가 책임진다. 바로 헬스캐스터 제임스 킬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 하나면 끝입니다. 항상 가볍게 입고 다니세요. 오호, 홈 트레이닝이요? 홈 트레이닝은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도 집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어 요즘 부쩍 인기가 높아진 운동법이죠. 방바닥도 깨끗이 닦고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도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허리와 어깨 통증을 오게 하는 자세는 이제 그만. S라인 운동까지 함께 드는 청소 자세, 빨리 알려주세요. 자, 이 걸레 2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2장을 여기다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말 위에. 그리고 가슴을 들어주시고요. 손을 앞으로 살포시 잡은 상태에서 자, 우측으로 밀어주세요. 스키 타듯이. 그렇죠. 이렇게 좌우로 양다리를 밀어주듯이 움직여줘야 하는데요. 킬쌤, 이 청소 운동법에서 꼭 지켜야 할 키포인트가 있다면서요? 중요한 건 무릎이 앞꿈치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면 잘못된 자세고요. 발보다 구부린 무릎이 뒤로 가면 오케이. 몸매 관리는 물론 청소까지 싹싹. 이쯤 되니 이 운동법의 효과가 궁금해지죠? 하체를 밀어줌으로써 허벅지와 엉덩이의 지방 감소와 허벅지 엉덩이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다음 운동법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번엔 빨래를 활용한 운동법. 대부분의 주부들은 평소 이렇게 허리를 숙여 말리시죠? 그러면 안 되시죠. 이게 짚으면은 목 아프지, 어깨 아프지, 허리 아프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자세를 낮춘 다음 그 상태 그대로 빨래를 들고 일어서주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운동도 하고 빨래도 널고 일석이조죠. 그런데 선생님, 이 자세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자세가 민망하니까 허리는 안 아프시죠? 허리에 스트레칭이 되고 그리고 하체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근력이 강화됩니다. 운동은 정말 좋다. 그렇습니다. 이 자세로 빨래만 널기 아쉽잖아요. 걱정 마세요. 설거지할 때도 허리 통증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앞으로도 집안일을 하면서 이 운동과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허리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빨래는 물론 설거지할 때도 가능하다. 집안일과 몸매까지 책임지는 일석이조 멀티 운동법. 모두 오늘 집에서 꼭 해보세요. 운동 후 이마에 맺힌 땀방울. 집안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그렇다면 요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요거는 가지를 끓인 물이거든요. 네, 가지 끓인 물. 딱 이맘때가 제철인 가지.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가지는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기운이 냉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더운 여름철이나 또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에 가지나 가지를 달인 물을 먹게 되면 열을 식히면서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을 넣은 뒤 가지를 4등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더 끓여주면 완성! 가지물은 냉장 보관 후 드시면 되는데요. 간편한 가지물, 주의사항은 없나요? 몸이 차거나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가지를 먹었을 때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을 같이 끓여서 드시게 되면 가지의 냉성을 약간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운동 후 시원한 가지물 한 잔 어떠세요? 효과 만점 가지물로 몸속 수분 보충해보세요. 추운 주에 온도가 올라가는 오후 시간, 주부뿐 아니라 힘들기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몸의 피로감은 물론 뻐근한 뒷목까지. 아무래도 좀 놀다 와서 그런지 몸도 너무 나른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마음속이 아주 바닷가인데 심지어 여기가 사무실인지 어딘지 모르겠고 너무 힘드네요 지금. 이때 저 멀리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가 있었으니 제가 이 업무식도 또 팍팍 증진시킬 수 있고 건강도 업시킬 수 있고 그리고 뭉친 어깨 풀 수 있고 근력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법은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텀블러를 이용한 운동법인데요. 어깨를 벌린 상태에서 이 텀블러나 물통을 잡고 팔꿈치를 붙입니다. 이 상태에서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이렇게 발까지 함께 움직이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해서 무기력함을 날리는 효과는 기본, 화기애애한 팀 분위기는 덤으로 드리는 운동법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너스 타임 보고 가시죠. 서서 하는 운동법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앉아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사이에 수첩을 넣은 상태에서 허리와 등을 곧게 세우고 움직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바닥에 발이 닿으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사무실 내 자리에서 눈치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직장인분들 어떠셨어요? 휴가하다 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이 운동하니까는 정말 이게 좀 피로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자꾸 지쳤는데 오늘 운동을 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간단한 생활 운동법으로 모두 에너지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생활백서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 어머님이나 이제 할머님들 보면은 집안일을 하시다가 항상 이제 뭐 무릎도 아프시고 그럼요, 허리도 허리 아프고 그렇잖아요. 아프고. 오늘 제임스 킬이 알려준 운동법, 네. 뭐 몸매 관리도 몸매 관리지만 진짜 건강을 위해서 꼭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테마가 있는 색다른 여행.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코너, 불타는 금요일엔 여행 램프 시간입니다. 여행 램프잖아요. 네. 진이를 불러야죠. 자, 진이 나와주세요. 불타는 금요일엔 여행 램프 여행진이 쿤입니다. 특히 올여름 극장 가는 한국 영화의 흥행 성적이 좋은데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저긴 도대체 어디지 하는 곳들 있지 않으셨나요? 네, 오늘 여행은 바로 영화 속 명소입니다. 저와 함께 가실까요? 첫 번째 영화는 올해 첫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좀비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입니다. 부산으로 갑시다 바로. 특히 국제시장, 변호인 등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다면 영화인들이 사랑하는 부산에선 어떤 여행을 해야 할까요? 망설이지 말고 먹방 여행 해보세요. 우선 보이소 사이소 자갈치 시장으로 갑시다. 싱싱한 생선만 고르면 즉석에서 썰어주니 푸짐하게 회 먹방부터 스타트.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붕장어는 특제 소스에 살살 버무려서 입으로 쏙. 아 요거 새우구이, 꽃게찜, 생선구이도 놓치지 마세요. 자갈치 시장에서 도보로 10분이면 영화 국제시장으로 유명한 국제시장에 도착하는데요. 먼저 비빔당면의 유호, 저도 뿌리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함께 비비고 호로록 호로록. 가격도 저렴하고요. 여기에 고소한 견과류가 꽉 찬 씨앗호떡. 씨앗호떡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드는 달콤 시원한 팥빙수까지 클리어 해주시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제시장에서 도보로 4분. 요즘 뜨고 있는 부평 깡통 야시장에도 가봐야죠. 길거리 음식은 시장이 제맛. 베트남식 튀김 만두부터 매콤한 볶음국수까지 전 세계 별미 음식이 한가득인데요. 아, 입이 즐거워지는 건 한순간. 진짜 맛있겠죠. 영화인들이 사랑하는 부산에선 먹방 여행이 정답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두 번째 영화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일생을 다룬 덕혜옹주입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만 13세 어린 나이에 강제 일본 유학길에 오른 덕혜옹주. 매일같이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다 1962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로 창덕궁 낙선제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27년 후 한많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영화 덕혜옹주 속 촬영지인 창덕궁. 여행하려다가 역사 공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 5대 궁궐 중 하나인 창덕궁. 역사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특별한 데이트 해보세나. 자연과 조화롭게 이루어진 창덕궁은 사계절을 즐기기에 딱이거든요. 저 여행진이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운 자태를 뽐낼 수 있는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가 무료란 사실.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겠죠. 입고 가야겠어요. 그래야겠네요. 네, 여름밤 고즈넉한 고궁을 거닐 수도 있는데요. 바로 창덕궁 달빛 기행입니다. 2시간 동안 달빛 아래서 인정전, 낙성제, 부용지, 후원 숲길 등을 산책하며 전통 예술과 사과까지 즐길 수 있대요. 창덕궁 데이트가 만족스러웠다면 이번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옛집 사이사이 수많은 가지 모양의 골목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멋스런 건물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야, 정말 옛날 분식집, 오래된 목욕탕까지 정겨움은 덤으로 얻어가세요. 북촌에는 가장 경치가 좋은 지점 8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름다운 추억 꼭 남기셔야 합니다. 당일치기 데이트 코스로 강력 추천할게요. 하도대리점 이정수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하정우 주연의 터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터널이 붕괴되면서 고립된 한 남자와 그를 구조하려는 터널 밖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터널로 여행 가라는 거 아니겠죠? 관광명소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하도 터널. 실제로 존재하는 곳일까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국도 31호선 수라리 고개에 있는 수라리 터널인데요. 촬영 전 사고 위험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월군이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하면서 촬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네요. 저기는 튼튼한 거죠? 그러니겠죠. 예. 터널의 흥행으로 영월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촬영지와 멀지 않은 곳에 영월의 명소 선암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와, 거의 완벽하죠? 우와, 저 1박 2일에서 나왔잖아요. 서부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요, 영월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자연의 맛 그대로 드래요. 감칠맛이 느껴지는 메밀 전병과 들어는 보셨나요? 올챙이 국수입니다. 올챙이 국수요? 특히 이 올챙이 국수는 옥수수가 제철인 요맘때 가장 맛이 좋다는데요. 반죽을 체에 내려 면발을 뽑고요. 양념장을 곁들이면 올챙이 국수 완성! 야무지게 한입하세요. 면이 올챙이 모양이라고 해서. 정해진 계획대로 가기도 하지만 우연히 만난 곳이 더 큰 인상에 남을 때가 있죠. 영화 속 명소에서 발견의 기쁨을 느껴보는 건 어떠신가요? 불금엔 여행 램프 여행진이 쿤이었습니다. 네, 일상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법대로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 시간입니다. 자, 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택시 이용객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버스나 지하철만큼이나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오늘은 택시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법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분주한 걸음으로 출근길에 나섰던 20대 직장인 백 씨. 지방이 너무 급한데? 택시! 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았는데요. 기사님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택시 안. 백 씨가 뒷좌석에 앉아서 꽃단장을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택시가 급제동을 하면서 백 씨의 몸이 앞좌석에 부딪혔습니다. 아저씨, 뭐예요? 아니, 앞차가 그냥 가는데 갑자기 서는 바람에요. 갓길에 차를 세운 택시기사는 차량의 상태부터 살폈는데요. 시간이 지체되자 승객인 백 씨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저씨, 다른 차 이용 좀 해야 되겠어. 네? 어? 나 이거 앞차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처리 좀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거 많이 아프면 어떡해요? 아저씨 연락처라도 주세요. 연락해요. 010. 잠시만요.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택시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준 백 씨. 충돌의 여파로 허리 통증이 있긴 했지만 괜찮겠거니 하는 마음에 김 씨는 그 길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허리의 통증은 가시질 않았는데요. 결국 택시기사에게 연락을 한 백 씨. 기사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만 일 가지고 그 병원 가고 그래, 그거. 참나, 이거야.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험 처리하면은 내가 회사에 심한 쓰고 문제가 그냥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 줄 테니까 그걸로 해결합시다. 네, 백 씨는 치료비를 주겠다는 택시기사의 말만 믿고 병원에 들렀는데요. 그런데 진단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어떡하세요? 바로 요추골절.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택시기사를 다시 찾은 백 씨. 하지만 허리 골절인 것 같아서요. MRI도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보험 처리해주세요. 알았어. 그거 다 하고 경찰서 가자고? 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30만 좀 됐지. 더 달라면 이거 사기지, 이거. 그러니까 난 그거 못 줘. 처음 약속된 금액 외에는 더 줄 수 없다는 택시기사. 그러니까. 반면 후유증이 심각하니 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승객. 그게 이 사기예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 씨도 평소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 외근이 잦은 영업직인데다 영수증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좋은 점이 더 있죠. 이동하는 짬짬이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헌데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하루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그럼 일 한번 세워주세요. 잠시만요. 네, 여기 세워줍니다. 네, 8,000원입니다. 잠시만요, 8,000원.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아니요, 그 정도 받아가야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순간 뭔가 허전함을 느낀 김 씨.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내린 건데요. 택시를 향해 전력 질주해보지만 빠르게 멀어져만 갑니다. 뭐 핸드폰이랑 지갑을 잘 챙기는데 그때는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법인카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갑이 저희 어머니께서 선물로 사주신 거라서 조금 아까웠었죠. 그때 잃어버렸던 게. 아니 이거 뭐 정치가 이거 아이고 장소리냐. 물론 택시기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지갑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놓고 내린 탓에 주인 찾기가 수월해 보이진 않네요. 이틀 뒤 김 씨가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택시기사와 연락이 닿은 겁니다. 지갑에 있는 그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찾아주시려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셨는데, 그래서 세탁해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제가 입금을 했어요. 10만 원을. 보상금을 미리 입금했건만 택시기사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기사님, 저 그 휴대폰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어디 한참 기다리는데 어디세요? 네? 무슨 일일까요? 깜빡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그걸 약속을 잊고 자기가 이제 산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등산을. 저는 이제 그분을 믿고 먼저 돈을 붙였잖아요. 근데 입금을 했는데 그걸 잊고 등산 갔다고 하니까 좀 되게 황당했죠. 그래서 사기당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사기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아저씨. 그런데 김 씨는 이 자리에서 황당한 요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말이야 그 천하바이 나고 말이야 일도 못해 그랬어. 이 너무 좀 적어. 응? 좀 더 줘야 되겠어. 기사님이 10만 원 달라고 하셔서 제가 1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10만 원도 많이 드렸거든요.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미리 보상금을 주고도 물건을 뒤늦게 돌려받은 승객.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법대로 풀어봅니다. 네, 다들 그쵸?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택시에 그 소지품을 놓고 내린 경험들. 운은 좋게 다시 찾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변호사님, 택시기사에게 보상금을 꼭 줘야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지급을 하는 게 맞고요. 네. 그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유실물법에 보면 그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을 때 그 물건 가격의 5%에서 20%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또 많이들 잃어버리시잖아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뒤늦게라도 찾으면 다행인데 네. 그게 아니라 다른 승객이 그거를 가져갔거나 택시기사가 가져갔을 때 그들을 처벌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타인의 물건을 이제 떨어진 것을 줍거나 그래서 반환을 하지 않거나 자신이 써버린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택시나 아니면은 뭐 찜질방, 목욕탕 같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자신이 써버리는 경우에는 절도죄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경찰서나 관리하는 분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지 뭐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인 거네요. 그렇죠.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그 20대 직장인 백 씨처럼 뒷좌석에 앉았던 승객이 접촉사고로 다쳤을 경우 택시기사가 그 승객에게 피해 보상을 할 의무가 있나요? 승객들 입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당황하실 텐데요. 네. 원칙적으로 택시기사는 그 피해를 입은 승객에 대해서 전부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승객이 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5%에서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니까요. 뒷자리에 앉으시더라도 꼭 안전벨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사고가 딱 났을 때 찰과상처럼 바로 눈에 보이는 상처면은 뭐 얘기하면 되지만 나중에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대책 없을까요?
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요, 그 택시기사의 연락처, 그리고 인적사항, 그리고 교통사고 사진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택시에서 내리시기 전에 보험 접수 번호를 이제 받고 내리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겠죠. 전국에 네. 정말 친절한 택시기사님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서로 작은 배려로 승객도 또 기사님도 웃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 외에도 이런 갈등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하는 사연들이 있잖아요. 혼자 속 끓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거나 법률 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봤습니다. 네, 오늘부터 현장 플러스를 새롭게 소개할 새로운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복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생생한 사건 사고 현장을 발빠르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운전 중에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위기에 처했던 그 여성의 목숨을 구한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리 위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운전자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당시 목격자를 만나봤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저씨 이러면서 그냥 두 손으로다가 막 부르더라고요. 막 오늘 살려달라고. 운전 중이던 윤 씨가 갑자기 온몸에 마비 증상을 느끼고 차량을 세운 건데요. 마침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구조 신호를 알아채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트럭 운전사도 차를 세우고 마비 증세가 심해가는 운전자 윤 씨의 손과 발을 주무르는 데 동참했습니다. 소정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창백하셨고요. 숨을 좀 못 쉬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마비가 오신다 그랬어요. 마비가 오신다 그러니까 뭐 도와달라고 제 이제 옷을 잡고 살려달라고 자꾸 하시니까. 게다가 택시기사 주 씨는 수지침 경력 20년 차. 택시 안에 일회용 수지침을 구비하고 있었던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표를 침을 놨죠. 침을 놓고 있으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끝까지 환자를 보호했던 두 시민. 그런 와중에 이제 경찰차가 이제 도착을 했죠. 경찰은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하지만 구급차는 차가 막혀 도착이 늦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눈동자에 흰자가 보이시기 하면서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셔가지고 그때부터는 뒷좌석에서 저희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1분 1초가 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운전자 윤 씨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평소에도 차량이 많이 막히는 도로 위에서 빠르게 병원에 도착한 순찰차. 윤 씨의 증상은 곧 나아졌고 잠시 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특별한 걸 감수하면서까지도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시민들의 관심과 경찰관의 기지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간직하는 성장 앨범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아이의 사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요. 앨범이나 뭐 이런 건 저는 받은 게 없어서 해외로 나가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사진도 못 찍고. 한 아기 전문 사진관 대표가 계약금만 받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경실 씨는 아이의 재롱에 미소를 짓다가도 아이의 성장한 앨범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산모교실에서 144만 원짜리 상품을 산모교실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 99만 원에 준다고 했고,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갔더니 오늘 오신 분들 한해서 또 당일날 현금으로 하시면은 79만 원까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와 저렴하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게. 혹할 수밖에 없네요. 사진관 대표가 149만 원짜리의 상품을
99만 원의 성장 앨범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인 건데요. 지금 현재 원본은 못 받은 상태고 원본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 보니까 이제 문을 닫아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피해자는 이경실 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일 피해자가 모여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는 600명이 넘었는데요. 현재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해당 사정관을 찾아간 제작진, 문이 굳게 닫힌 상태로 유리창을 통해 본 사진관 안에는 아이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작을 하긴 했었군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기 지금 맨 끝에 저쪽 벽면으로 맨 끝에요. 아이의 사진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심정은 누가 알아줄까요? 선생님께서 피해받으신 금액은 얼마? 저도 역시 80만 원 정도 돼요. 80만 원 정도? 사진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네. 앨범이나 뭐 이런 건 전혀 받은 게 없어서 그게 너무 미안하죠.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아이의 돌잔치를 열어주지 못해 사진으로 아이의 모습을 추억하고 싶었다는 피해자. 속상한 마음에 사진관을 떠나지 못합니다. 다 해놓은 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진관을 운영하던 신모 씨는 지난 19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피의자 신 씨의 처벌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피의자가 처음부터 아기의 성장 과정을 담을 어떤 충분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었고 또한 특히 부모들의 정서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1억 정도의 그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았을 때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가족의 추억이자 아이 인생의 첫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했던 피의자, 법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들 보면 아까 계속 사진을 찾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요. 아이들과의 추억을 고스란히 잃어버리신 건데 현재 피해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 23일까지 피해자가 한 40여 명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50일 돌 모습 다 담아놓고 싶거든요. 그렇죠. 정말 아이들의 사진 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좀 우리가 미연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뭐 없을까요? 일단 그 성장 앨범 계약 당시에 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나 그 다음에 자꾸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 좀 의심을 좀 해야 되고요. 네. 모든 그 비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거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유의사항을 지키면 피해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긴급구조 119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계속된 폭염으로 식중독, 콜레라 같은 전염성 질환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긴급구조 119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더운 올해 여름, 8월 말에 접어들어서도 식중독이 발생해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2일 하루 동안 전국 9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일부 학생은 입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 새벽에 저는 응급실 울면서 와가지고 땡겨 맞고 가려는데 또 아파가지고 일어나게 돼가지고. 개학 이후까지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부실한 급식 관리가 원인이었습니다. 요새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중독균의 활동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뿐 아니라 식당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했는데요.
사흘 만에 식중독 의심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설사하고 구토하고 이제 머리가 띵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지난 21일 경북 영덕에서 회를 먹은 관광객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 6분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응급 상황으로 판단되어 인근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였습니다. 8월 25일 어제 국내에서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콜레라 감염 사례가 확인된 건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인데요.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법이 중요합니다. 손은 30초 이상 손등까지 씻고 음식물은 1분 이상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구조 119였습니다. 네, 아침을 열어주는 대중문화 아열대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주말 드라마였죠. 아이가 5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아쉬움을 채워줄 새로운 주말 드라마죠.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제작 발표 현장 포함해서 드라마 소식 준비해봤고요. 요즘 대세 배우 하면은 이 배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의 주인공 박보검 씨인데 이 박보검 씨의 매력에 도전장을 내민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월요일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풋풋한 청춘 스타들의 출연으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네요. 진짜 떨어졌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 바로 이분이죠. 요즘 대세 박보검 씨입니다. 정말 조선의 세자 안타깝네요. 이영역을 맡아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보검 씨인데 이런 박보검 씨에게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왕족이 있다고 하네요. 마음이 울컥. 바로 다음 주에 시작하는 또 다른 사극이자 경쟁작의 남자 주인공 이분이죠. 이준기 씨입니다. 남다른 매력의 소유자 박보검과 이준기 두 사람의 매력을 아열대 핫 이슈에서 파헤쳐봤습니다. 예쁜 남자와 착한 남자. 2005년 영화 왕의 남자 공길력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이준기 씨. 선이 고운 외모로 예쁜 남자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이런 광고를 찍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장안의 화제였죠. 그렇죠. 미녀가 좋아했던 이 광고. 당시 이준기 씨만큼이나 파급력이 엄청났었는데요. 10년 진짜 좋아요. 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따라다니는 성류의 굴레. 좀 지워줘. 아니야.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뻗어나가면서 최고의 한류 스타로 이름을 떨친 이준기. 자, 그런가 하면 보기만 해도 정말 힐링이 되는 상큼한 미소의 박보검에게 또 다른 수식어가 있죠. 바로 착한 남자. 그는 순수하고 속 깊은 천재 바둑 기사 역할을 맡으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히 착한 남자라는 박보검 씨. 이거 그냥 1박 2일 촬영하면 목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누굴 주려고? 그냥 다 우리 하나씩. 아우, 자상해요. 너무 착하다. 세심하여라. 그렇죠.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을 홀리는 보검 매직이죠. 아우, 나 못하. 나 못하. 심각한 고소공포증을 가진 김종민 씨도 박보검 씨에게 홀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놀이기구에 이미 탑승 완료했죠. 남녀노소 누구나 빠져든다는 착한 남자 박보검의 매력.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마무리까지 완벽한 이 남자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운 얼굴과는 상반된 처절한 감정 연기가 일품인 이준기 씨. 하지만 그의 진짜 매력은 액션 연기를 할 때 발휘된다고요. 유난히 액션 연기와 연이 깊은 이준기 씨는 대부분 대역 없이 소화를 했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은 뭐 드라마도 중요하지만 배우로서 제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정말 시청자분들의 오감을 다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오감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래야 좀 밥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박보검 씨 역시도 보는 것 마냥 그 승부기는 아니라고 하네요. 1박 2일에서 펼쳐진 게임을 통해서 의외의 승부욕을 과시하는가 하면 형들의 짓궂은 질문에는 재치 있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네요. 하지만 박보검의 최고 반전 매력은 바로 연기할 때 드러나는데요. 대체 무슨 꿍꿍이세요, 삼촌? 섬뜩하죠. 드라마 너를 기억해를 통해서 사이코패스 연기를 훌륭히 선보인 박보검 씨. 착한 남자 박보검의 오싹한 반전 매력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만의 확고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두 남자. 이번에 우연찮게 사극이라는 같은 반갑다. 장르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멍멍아. 이준기 씨는 10년 넘는 연기 생활 동안 사극 드라마만 6번을 찍은 사극 베테랑이고요. 그에 반해서 박보검은 주인공으로 사극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나라님의 덕분이겠지요. 아이, 웃자고 던진 놈에 참 죽자고 노려보십니다. 하지만 대선배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좋은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 역인 김유정 씨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극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의 더욱 찰진 호흡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야,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준기와 박보검 다음 주를 더 기대해보죠. 다음 소식이에요. 내일 첫 선을 보이는 주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대. 100년 전통의 월계수 양복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족 드라마인데요. 뛰어난 기술을 가졌지만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월계수 양복점 주인이죠. 이만술. 가업 이룬 사람은 너밖에 이분이십니다. 가업,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외아들 동지는 아버지의 감각을 물려받았지만 가업 있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과거 만술의 수석 제자로 빛나는 기술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닭 튀기는 남자 배삼도. 경고했지 내가. 양복점에 양자도 꺼내지 말라고. 예. 잘 나갔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한때 가수였죠. 성태평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월계수 양복점으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바로 어제였어요. 제작 발표 현장에 아침이 좋다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차인표, 라미란 커플의 코믹한 애정. 네. 예, 차인표 씨, 라미란 씨에게 별명까지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라미라는 여자라고 이제 줄임말인데 그 뜻은 이제 여자 송강호. 그렇습니다. 라미란 씨, 송강호 씨와 좀 닮았나요? 그만큼 연기를 잘하시는 그런 뜻에서 여자 송강호라고 하고 와서 이제 같이 연기를 해봤는데 진짜 정말 잘하시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은근 잘 어울리죠.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한 장면 미리 한번 요거 저기 보시죠. 딱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네. 예, 라미란 씨 헌칠하지만 속 없는 남편 덕에 힘이 되나 끓일 것 같은데요. 저런 분들 꼭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뒤쪽 매를 버는군요. 삼두박근 이렇게 하면 꼭 한 번씩 만져보고. 어머 안 들어간다. 사장님 진짜. 예, 올 게 왔죠. 이런 남편과 사는 라미란 씨의 소감은 어떨까요? 손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머리 네, 그래서 그렇게 알통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사는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그 알통이 정말 제 것은 아니니까요. 정답이죠. 네, 제작 발표에서 감지되는 유쾌한 이 느낌. 과연 이들은 어떻게 월계수 양복점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열대 하디슈였습니다. 배삼도 넌 죽었어. 네, 전작인 그 아이가 다 정말 재밌었잖아요. 네. 월계수 양복점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알통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요. 만져보시고 싶으시죠? 네. 내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고민정 아나운서가 저희가 이제 올림픽 기간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한 2주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아, 이제 뭐 정들었고 또 네. 아침이 무엇보다도 기억이 참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민정 아나운서와 함께한 아침이 좋다. 더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